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선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고요. LH 벌떼 입찰 칼 빼들어 141피지 입찰차에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회사들이 이런 거 지금 현재 이제 중견 건설사들이 이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H 건설사야. 그런데 LH가 그 아파트 부지를 토지 입찰을 하는데 이게 채국가 입찰은 예를 들어서 8호 제곱 이상이면 채국가 입찰이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근데 60에서 8호 같은 경우는 뺑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H건설이야. 그러면 시행사를 한 50개를 만들어 버려. 아니면 100개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것을 입찰을 50개를 집어넣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한 개밖에 못 집어넣잖아. 그러면 당첨 확률이 누가 높겠어요? 당연히 100개 집어넣어버린 그런 예전에 전라도 쪽에서 이제 뭐 중흥건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됐었거든요. 중흥만 그런 게 아니라 중견건설사들이 다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이제 제가 이제 호남권에 있다 보니까 뭐 중흥건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많이 있어요. 모아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지금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뭐 대기업이 LH 부지를 좀 낙찰 받아갈 확률이 더 높게 되겠죠. 근데 대기업들은 요즘 웬만하면 잘 낙찰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대기업들은 보시면 대부분 시공만 해주려고 해요. 시행도 안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게 지금 이제 현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시공만 한다. 이런 거. 그래서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현장 시공만 그냥 해줘요. 리스크를 떠안지 않겠다라는 거죠. 분양에 실패했을 때 대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겠다. 시세의 70% 분양가 40년 초저리 대출 연말 고독강일 청약합니다. 요게 지금 이제 뭐 아파트 공급 소식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걸 제가 한번 자세히 봐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줍줍 인기도 시들 인도건 브랜드 사업자 흥행 실패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아파트 가격이 주변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어. 원래 인도건 여기 내놓았을 때는 GTX역도 되고 뭐 가깝고 뭐 여기 해서 굉장히 저분양가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푹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비싼 것 같네 이렇게 이제 돼버려서 흥행 실패, 아마 청약 실패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질 것 같다. 계약도 많이 안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소식이네요. 세면금에 6차선 도로 선설 뭐 하고요. 울산 롯데리조트 바다에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위기에 등한다 분양가 저금리 뭐 금융 혜택은 많고 아파트 고금리발 이런서 소식 뭐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항공협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불법중개 프롭테크 독점 우려 발생 상생 뭐 요거 뭐 싸운 것 같은데 저 뭐 공인중개사 하는데 뭐 저는 별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런 거 쓸데기 없다고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하더라도 영업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러고요. 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발 항공업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들이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분양시장 있잖아요. 분양시장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이 그 분양해가지고 불법 분양 이게 뭐 수시로 하잖아요.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이름도 가짜로 쓰고 핸드폰도 쓰다가 끝나면 파버리고 뭐 이런 게 다반사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개발 시행사가 제공하는 그런 분양 정보보다 훨씬 거짓 광고 뭐 이런 하고 자기는 팔고 빠져나가면 끝이니까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고 요런 분양시장 이렇게 아파트 분양시장, 상가 분양시장,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 이런 거 공인중개사 아니면 아예 못 팔게끔 싹 다 막아버리면 되죠. 이렇게 공인중개사. 왜냐면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이게 똑같잖아요. 부동산은 그 아파트나 상가나 공장이나 토지나
이런 거 개인 간 매매는 꼭 공인중개사를 끼워야 돼. 물론 개인 직거래는 상관없지만 제3자가 팔면은 그건 불법이라고 해. 근데 왜 분양시장은 공인중개사를 빼고 하냐고. 분양시장을 공인중개사 다 하라고 법적으로 이 시장이 더 크는데 그래서 쌀데기 없고 이런 거 뭐 왜 개인들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항공기업이 좀 그래요. 포커스를 되게 못 맞춘다라는 생각이 든다. 진짜 큰 시장을 노력해야 되는데.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뉴스입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뭐 단속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김연아가 투자 어마어마해서 성공했는 22개에서 8억 85억 됐다고요. 11억도 뚫었던 송도 아파트 1년 만에 더 버티기 어렵다. 이거 막 급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농지 투자 농사 지을 것처럼 속여서 뭐 농지 매입했다 해서 단속 벌금형 때렸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자 오늘 여기 소식 한번 가장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시세 70% 분양가에 40년짜리 초저리 대출 연말 고독강일부터 청약합니다. 고독강일 좋죠? 공공분양 50만원 가구 어떻게 되나? 정잣돈 1억으로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 12월 고양 창릉 등서 사전 청약하고요. 서울 지역 8곳 3,289가구 해당하고요. 만기 40년에서 5억 대출되는 나누명 5년 지나 대팔된 차익 70% 보장, 미혼 특공 부모와 살아도 가능. 분양시장 침체 흥행은 미지수. 이렇게 중량구역이 하나 있네요. 서울 시내가 강동구역이 있고 3번 어딘가요? 서울 8번 면목 행정타운 240가구 가구가 얼마 안 되네요. 7번 고독 강일단지 500가구밖에 안 되네요. 서울 6번 서울 1회 260 서울도심 1870가구 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강서구 2번 마곡 택지 차고지 210가구 마곡 3번 260가구 세대수가 좀 적네요. 자, 어쨌든 봐보겠습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고요. 당장 1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의 20%만 내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80%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받지 않고 연 1.9%에서 3%의 금리의 장기 먹이지로 충당되고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유형은 나누명 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가 구분되고요. 우선 나눔형으로 시세 70%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전용 모기지로 결합된 유형이고요. 최대 5억 원, 주택담보대출 비율 최대 80%, LTV까지 80%, 소득 수준별로 1.9%에서 3%로 장기 저리 모기지, 만기 40년 지원된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요. DSR 적용받지 않습니다. 파급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대팔 때 시세 차익의 30% 반납해야 하고요. 기존 희망타운과 비슷한 형태지만 의무적으로 전용 모기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 다릅니다. 의무거주 기간 또는 그 이후에 공공에 판매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에 당시에 감정평가하게 되고요. 5억에 분양받으면 5년 이상이 지나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7억 원이 됐을 때 공공에 판매하면 차익이 2억 원에 30% 6천만 원 반납하는 시고요. 물론 5년이 지나도 수분양자가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고요. 선택형은 기존 5년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분양 전환형 임대아파트 모델이고요.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입주 시점에 해당 주택의 추정 분양가 절반은 보증금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에서 80% 순위로 부담하고요.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고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1.7에서 2.6% 저리의 전세대 대출이 별도 지원되고요. 6년 뒤 분양 전환으로 가격은 입주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중간값이 되고요. 분양 전환 시 나눔형과 같은 전용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고요. 6년이 지난 다음 분양을 포기하면 추가로 4년 더 임대 거주가 가능하고요.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같은 모델이고요. 단 추첨제 20%가 적용돼 청년층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되고요. 기존 공공분양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일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이 될 전망이고요.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신혼부부는 4억 원, 생애 최초 2억 원까지 대출한다고 늘어나고요. 이 같은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은 당장 올해 말 실시되는 사전청약부터 적용되고요. 고독항일 3단지 500가구와 고양 창릉 S블록 1322가구, 남양주 양정 역세권 A2블록 549가구 나눔형으로 남양주 진접 A6, 7
A7, A6 총 754가구 일반형으로 12월께 공급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마곡, 택시, 차고지 210가구, 3,646가구, 하반기에는 서울 대방 공공주택 지구, 여기 좀 크네요. 836가구 괜찮습니다. 3,784가구 등 총 10,555가구가 사전청약 이날 발표한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요. 서울 지역 물량은 8곳 3,289가구 반영되고요. 세 유형 모두 연령이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국토부 청년에게 34만 가구 배정되고요. 예측 가능한 것은 공공분야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이고요. 우선 난임형과 선택에는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이 15% 비중으로 신설되고요. 대상은 19%에서 39세 미혼 청년으로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올 평균 소득의 140% 이하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면 청약할 수 있고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가성원이 무방합니다. 김정책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등 기존 특별공급은 사실상 기혼자만이 대상으로 해 미혼 청년이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고요. 요즘 시대 상황상 미혼 청년도 자립 기반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했고요. 함영진 직관 대입대 필기장 이번 대책으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되므로 20대, 30대 사회초년생을 청약통장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 70% 선에서 40년짜리 처절이 대출, 젊은 사람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 주택 정보 소식 알려드렸습니다.